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도시는 그 한 칸이 없었습니다. 꽉 차여져 있는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공간 구조였는데, 만약에 학교가 이렇게 비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기존에 우리 도시에서 부족했던 공공의 시설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잘 쓰면은 이 부족한 도시 공간, 엉클어져 있는 이 도시의 그림을 제대로 된 그림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인문건축기행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게 예스24 올해의 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분들과 저희 유튜브 왓슨님들께서 거기에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운 좋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기념하기 위해서 한정판으로 그 리커버 표지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원래 나왔던 책이고, 이거는 그냥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예스24에서만 판매하는 리커버 한정판 버전인데, 저희가 다 그 설명하고 있는 건물들의 약간 그림들이 좀 들어가 있고, 제 캐릭터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거의 한 7, 8년 전인가에 찍었던 이런 페도라 쓰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여행 컨셉으로. 그때부터 이 책을 제가 구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진을 참고 삼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화 그림을 그려서 표지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주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교되는 학교와 공실률이 늘어나는 오피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먹는 그 맥도날드라는 회사는 햄버거 회사가 아니고 부동산 회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맥도날드 매장은 120개국 국가에 37,000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햄버거 가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맥도날드는 항상 땅을 먼저 사고 운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들어서면은 그 주변의 커뮤니티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좋아지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회사의 자산을 늘려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레미콘 회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가 만들어지면은 현대 도시는 대부분 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기 때문에 시멘트 레미콘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레미콘 회사가 하나 들어서면은 거기서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의 건물들을 이 레미콘 회사가 다 콘크리트를 공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콘크리트는 우리가 부은 다음에 조금 있으면 굳잖아요. 그러니까 레미콘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배합한 다음에 레미콘 트럭에 실어서 옮겨서 갈 때 그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은 중간에 그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최대 9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공사 현장, 그게 딱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쪽에서 가는 거 90분, 그 다음 저쪽에서 가는 거 90분 하면은 약간 시간 거리로 치면은 180분 정도 거리마다 하나씩은 레미콘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로 이게 간격이 만들어지는데, 이 레미콘 회사가 처음에 들어서고 나서 주변의 건물들이 점점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주변이 번화한 거리가 되겠죠. 그 레미콘 부지가 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성수동에 있는 삼표 레미콘입니다. 이 삼표 레미콘 공장은 사실 대부분 다 잠실 아파트 단지나 강남에 아파트를 지을 때 이게 공급했던 어떤 송급원이었죠. 지금 아시다시피 강남 일대가 다 개발이 되고 났더니 강북과 강남의 딱 중간에 위치한 그런 센터가 된 거예요, 이 삼표 레미콘 부지가. 최근 들어서는 거기에 이제 또다시 고층으로 개발하는 계획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게 중심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초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그런 센터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맥도날드나 레미콘 회사하고 되게 비슷한 케이스가 바로 학교입니다. 인구가 막 계속 늘어나는 그런 경제 성장기, 베이비붐 세대 때에는 사실 교실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제가 2회 졸업생이었거든요. 근데 2회 졸업생이니까 제가 입학했을 때는 1회 졸업생 선배가 있었고 제가 1학년으로 들어갔죠. 3학년이 없는 학교였어요. 근데 그때 막 이 동네 강남 일대 인구가 막 폭증을 해가지고 원북중학교 학생들은 학교 건물이 아직 안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희 학교 원주중학교에 3학년 교실로 들어와서 1년 동안 새들어 있다가 1년 뒤에 학교 건물이 완성돼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과 학교를 공급하는 거가 이게 막 수요와 공급이 매치가 안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 이전에는 오전 오후반을 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한 반에 70명씩 저희가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출생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거의 0.83 이 정도까지 떨어져가지고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교실들이 비어나게 되는 거죠. 한 반의 교실에 학생 수가 30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전교생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일반적으로 3,000명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한 1,000명 이내로 다 내려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학교가 아예 소멸되는 경우도 많아요. 2022년 현재까지 폐교 학교의 수를 살펴보면은 총 3,829개의 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은 흥미로운 거는 충북 좀 많고요.
전북, 전남이 엄청 많고 경북, 경남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멀리 갈수록 점점 폐교되는 학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2022년이니까 이미 KTX가 완전히 깔리고 난 다음이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은 도시의 집중화 현상은 더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더 인구가 빨려 들어가면서 수도권에서 먼 곳일수록 점점 인구 밀도가 낮아지면서 젊은 층들이 이탈하게 되고 그러면서 폐교가 많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놀란 거는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은 저 시골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도심 속 한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강남의 모 중학교가 신입생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그걸 폐교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남도 역시 과거에는 이곳에 결혼해서 애를 2명 이상씩 낳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1명씩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은 똑같은 세대수인데 자녀의 숫자가 1명으로 줄면은 학교도 절반밖에 필요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는 교실의 학생 수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서 그거를 커버를 한 거죠.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더 출산율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도심 속의 이런 학교의 공동화 현상들은 계속 생겨날 걸로 봐요. 이렇게 학교의 빈 교실들도 늘어나고 학교가 폐교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저는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학교가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빈 교실들이 나오면은 그것들을 뭐 특별활동실이나 이런 걸로 자꾸 만들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부숴서 테라스를 만드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실 숫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개 정도의 교실이 빈다 혹은 5개가 빈다 그러면은 건물의 한쪽 귀퉁이부터 부숴 나가면은 6개를 부수면 테라스가 3개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각 층마다 바깥에 테라스에 나가서 아이들이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줘서 우리 학생들이 훨씬 기존의 학교보다는 훨씬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예 폐교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이 걸어갈 만한 거리에 있게끔 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든지 간에 도시가 맨 처음에 택지 개발이 되면은 그때 학교 부지가 정해져요. 그게 이제 교육청에서 가지고 가는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학교를 짓게 됐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면은 등간격으로 쫙 분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우리가 걸어갈 만한 거리에 초중고가 하나씩은 있게 되니까. 그래서 되게 그 땅들을 우리가 잘 이용한다면은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데 없는 그런 공원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폐교되는 곳이 있다면은 폐교되는 학교의 운동장은 자연 지반이잖아요. 그 자연 지반을 나무를 심으면은 잘 자라는 그런 큰 나무가 있는 공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부족한 어떤 사회 도서관 같은 것들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원의 분포를 보시면은 녹지가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녹지들이 다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사진 기울어진 땅밖에 없고 평평한 녹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녹지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자동차를 타야만 갈 수 있는 먼 거리에 있어요. 근데 이 학교 운동장을 잘 우리가 쓴다면 평지로 되어 있으면서도 접근성이 되게 좋은 그런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원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운동장 주변에 뭐 담장을 허물고 1, 2층짜리 상업시설들이 들어간다면은 그건 정말 유럽의 광장 같은 시설로 잘 쓰일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곳이다. 그럼 운동장 지하에 4개 층 정도를 파가지고 그 지역 일대의 어떤 주차 부족을 다 해결하는 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골목길에 뭐 거주자 우선 주차 같은 걸로 골목길을 환경을 많이 파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도 쓰일 수가 있겠죠. 이 학교 건축이 그런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학교 건축은 다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시설을 쓰든지 간에 비내력벽들을 다 트고서 우리가 리모델링 해도 되고요. 또 흥미로운 거가 규격화되어 있는 교실들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딱 공장 건물처럼 딱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쓰더라도 다 전용이 가능한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건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그런 재미난 장난감,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었는데 퍼즐이에요. 뭐 한 5칸에서 25칸 정도로 되어 있는 퍼즐인데 거기에 딱 한 칸만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한 칸을 빈 거를 이용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그림을 짜맞추는 그런 퍼즐이 있습니다. 섞여 있는 그림이지만 그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할 수 있는 거는 딱 그 한 칸이 비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도시는 그 한 칸이 없었습니다. 계획된 도시도 아니었고 전통적으로 광장이 있는 곳도 아니었고 꽉 차여져 있는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공간 구조였는데 만약에 학교가 이렇게 비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공간을 잘 이용해서 기존에 우리 도시에서 부족했던 공공의 시설들, 공원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잘 쓰면은 이 부족한 도시 공간, 엉클어져 있는 이 도시의 그림을 제대로 된 그림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캠퍼스와 초중고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초중고는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고 의무교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시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사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확보해 놓은 시설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공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학교는 확보를 해놨던 거예요. 되게 훌륭하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그 학교가 운동장은 꼭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운동장과 학교 교사 건물 이렇게는 딱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주거 시설과 학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갖고 있는데 대학교는 그렇지 않죠. 공립대학교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대학들은 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다 외곽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지방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 몇만 평, 10만 평, 20만 평 이런 땅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도심하고는 멀리 격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보통 학교 정문 앞에 대학생들이 가는 상권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기는 해요. 근데 지금 대학교가 학생 수가 줄게 되고 빈 학과들이 많아지면은 그 앞에 있는 자취방 하는 그 원룸들도 많이 비게 되고 연동되어서 그 학생들이 쓰던 상업시설들도 많이 문을 닫게 되죠. 그럼 전반적으로 그 일대가 다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초중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에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걸 전용해서 쓰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되는데 대학 캠퍼스는 이미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딴 걸로 쓰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어떤 주변에 있는 주거 시설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결국에는 누군가는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 딜레마가 그건 것 같아요. 그 학교 같은 거를 폐교를 인수를 해가지고 실버타운 같은 거를 만들자 이런 구상들, 사업 구상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가서 격리된 상태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 들수록 병원이 가까워야 되니까 더 도심으로 이사 오는 현상들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형적인 게 일본이죠.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인구의 노령화가 먼저 됐으니까 거품 경제 시절에 되게 외곽에다가 막 신도시들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다 외곽으로 나갔다가 지금은 다시 나이 들어가지고 다시 도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곽에 있는 그런 격리되어 있는 곳에서 어디를 가려면 자동차를 타야 되는데 노인분들은 대중교통이 없는 데서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다니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드는 사람일수록 대중교통 인프라가 많은 곳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 그 비어있는 대학교 캠퍼스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수익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나온 게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어떤 공식을 갖고 있냐면 1, 2층에 상가를 분양을 해요. 근데 문정동 같은 데만 하더라도 서울의 약간 외곽 지역이었는데도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를 설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거기가 그 코너가 막 지하로도 올라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비워가지고 광장을 만들고 약간 CCTV처럼 이렇게 그 비어있고 위로 건물이 지어지는 형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포디움으로 올라가가지고 뒤에 공원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그 디벨로퍼가 딱 보더니 한 얘기가 그 코너에 몇 평이 비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0평 정도 없는데 그랬더니 150평이면 평당 1억에서 150억이 날아가는 거다. 자기네 입장에서는. 1층 상가를 평당 1억에 분양을 해서 그걸로 수익을 뽑고 지상층은 다 가격 경쟁이니까 너무 비싸게 못 받고 그러니까 상가로 사시는 이 사람들이 수익을 대부분 차지한 거였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이라고 치면은 이 사람들이 상가를 이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상가를 큰 거를 못 사요. 평당 1억이니까 10평만 돼도 10억이잖아요.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러니까 10평에서 15평 정도로 쪼개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거 어디서 보냐 하면은 재건축된 아파트에 가잖아요. 그러면 상가들이 쫙 있으면은 거기가 다 이렇게 피아노 건반 마냥 이렇게 좁고 긴 상가들이 쫙 있어요. 15평짜리, 10평짜리가. 그러면 거기가 15평짜리에 무슨 가게가 들어오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은 3개 랏을 합쳐야지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데 주인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계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그 비싼, 재건축했으니까 비싸잖아요. 평당 1억씩 해서 판 거니까. 근데 그거의 임대료가 비싸니까 결국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동산 회사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회사들이 몇 개가 들어와서 중간에 이렇게 박히면은 이빨 빠진 것처럼 중간에 딴 게 또 못 들어오고 계속해서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반포에 재건축된 상가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그 전반적인 상업시설이 그 가격 같은 것들이 현실하고 괴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도 공실률이 되게 높은 그런 상가들은 결국에 가서는 2층 정도부터는 그냥 주거로 바꾸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층도 심각하게 말하면 거기도 주거로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뭐 배달음 시켜 먹고 하다 보면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가게들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엔 주거로 바뀌고, 뭐 1층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좀 허용을 해서 뭐 1층이 주거가 안 되는 이유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들여다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완충지로 자기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1층 사이에 약간 녹화를 시켜서 자기 마당처럼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뭔가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의 도시의 풍경도 좀 바꾸고 1층도 주거로 바꿔서 주택이 부족한 걸 해결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공실률은 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이번 시간에는 학교 폐교와 공실률이 늘어나는 사무실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